네, 총선 관련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미래통합당이 3고 천여 끝에 영입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어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문재인 정부와 강하게 날을 세웠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핵심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국회에서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지난 3년간 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를 경영할 능력도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정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50년대 야당의 선거구가 딱 맞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민심입니다. 네, 지금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걸 슬로건으로 꺼내들었는데 전지현 변호사님 이게 사실 한 1950년대 야당이 썼던 슬로건인데 이걸 다시 꺼내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1950년대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자유당에 대한 심판 선거로서 야당인 민주당이었을 거예요. 그때 아마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슬로건을 내놨는데 저는 이거는 김종인 지금 전 의원의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종인 전 의원을 영입을 할 때 이게 과연 지금 와가지고는 도움이 되겠냐 했는데 역시 어떤 선거의 과거 수십 년간 선거를 거치면서 그런 노련함이 돋보이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그 정권 중반의 총선은 정권 심판론으로 갔을 때 정권 심판론으로 갔을 때 야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중도층이라든지 청년층은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대표 들어오면서 바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지금 뭐 국민을 지킵니다 하는데 못 살겠다 갈아보자로 했고 그럼 이게 국민을 지키고 있는 것이냐 과연 이런 불만을 품고 있는 어떤 중도층의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게 경제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김종인 전 대표가 정말 이렇게 선거 전략을 잘 세운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 탄생에 일조해서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이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두 개의 정권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뭐 박근혜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선거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비판적인 시선을 아마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선거를 도왔던 분인데 문재인 정부로 갑자기 또 갔다가 문재인 정부 선거를 도왔는데 지금은 심판론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의 과거를 일단은 좀 국민들께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못 살겠다 갈아보자 다시 한번 정권을 만들겠다 뭐 의회 권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황교안 대표의 선거 사무소를 찾아서 이렇게 훈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유권자가 다른 데 비해서 지금 저 까다로운 데예요. 가급적이면 하여튼 서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서쪽은 많이 다니셔야 되고요. 그 선거는 앞서가는 사람보다는 쫓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저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보기엔 뭐 선거는 이길 거예요. 네, 이렇게 웃었는데 김성환 평론가님 사실 황교안 대표가 이제 좀 정치는 아직 이렇게 오래 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제 이제 교회 관련 발언이라든지 조금 이제 설화라고 해야 될까요? 발언으로 인한 논란이 참 많은데 이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조금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줄 거예요. 안정감을 주는 게 아마 가장 큰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마지막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 리더십도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글도 사실은 굳이 저렇게까지 논란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된 거예요. 뭐 교회 내에서 감염이 뭐 거의 없었다 이렇게 뭐 그리고 일반 시각과 조금 동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신천지에 대한 여론을 악용해서 뭐 교회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구 봉쇄를 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를 뭐하러 모셔왔습니까?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으로는 좀 한계가 좀 있기도 했고요. 종로 선거에 출마를 또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김종인 전 대표를 모셔와서 일단 선대위 체제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김종인 대표식 선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본인은 지역구에 열심히 좀 움직여야죠. 사실은 종로에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정치 인생을 앞날을 좀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김종인 대표가 좀 선거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악재를 좀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좀 불필요하게 잡음을 일으키는 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보수 통합의 한 축이죠. 이 유승민 대표가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계속해서 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지원에 나섰는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과거의 어떤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뭐 욕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 유승민한테 욕을 하시고 저를 비난하셔도 좋고 제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담아서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했고 제가 원조 친박으로 분류가 됐던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의 새로운 정치 시대로 저는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 나가든 아니면 후보하고 뭔가 SNS를 하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 지금 4월 14일 밤까지 그렇게 할 자세이고. 네, 변호사님 사실 뭐 2달 가까이 침묵을 지켜왔는데 어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거 아무래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통합에 힘을 쏟겠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보수 통합에 힘을 쏠려면은 유승민 의원이 지금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황교안 대표랑 같이 손을 잡고 선거 운동을 하시는 그림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뭐 지금이라도 나선 거는 일단 뭐 보수당에는 뭐 플러스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등장한 이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등장한 시점이랑 이게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미래통합당 내의 지도부와 유승민 의원 간의 어떤 내부 조율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데 내가 선대위원장은 안 맡겠고 그냥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과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출연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번에 미래한국당 비례 명단을 보면 앞에 이렇게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 한국당에서 이번 총선의 어떤 화두는 경제 정책으로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심판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발맞춰가지고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100조 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이렇게 지원하자고 얘기를 했고 또 유승민 위원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렇군요.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뭐 미래한국당 얘기 좀 간단하게 해볼까요? 미래한국당 이제 비례위성정당인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대거 이적을 해서 20명을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보조금도 챙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교섭단체 구성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런가요? 어차피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인데 굳이 교섭단체를 맞추려고 하고 20명을 맞추려고 했다고 하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보조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치면 60억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재 선거 때 정당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은 교섭단체의 50%를 먼저 우선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섭단체라고 하면은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민생당, 그리고 이제 지금 미래한국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이 먼저 가지고 가게 되니까 미래한국당한테 오는 몫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비례투표용지에서 두 번째 칸에 가는 게 목표였잖아요. 근데 민생당이 맨 꼭대기 칸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한국당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더불어시민당이 간다 하더라도 더불어시민당은 지금 뭐 7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의원을 보내가지고 두 번째 칸에 올리려고 하면 한 10명만 보내도 충분한데 20명까지 보냈다고 하는 것은 저 선거 보조금을 뭐 겨냥한 것이다라고밖에 사실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도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여당 얘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